네, 그러면 펜덕스 교재 사용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원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는 원장님도 이렇게 보이고 또 그렇지 않고 펜덕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시려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이런 관심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원장님들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제 소리가 이제 약간 묻히거나 아니면 소음이 이렇게 같이 발생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크 꺼주시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되는 이제 펜덕스 세미나는 저희 펜덕스는 이제 교재가 뭐 워낙에 많죠. 파닉스부터 토플 레벨까지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라인 중에 저희는 지금 오늘 파닉스, 베이직 라인에 있는 파닉스, 그리고 LM, 그리고 브릿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다 하고 나면 아마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교재 세미나를 한 2달 정도 진행을 해봤더니 이 자리에선 질문들을 많이 안 하세요. 아마 이제 내가 하는 질문이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만한 질문인지 여러 가지 좀 이제 걱정도 되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세미나 다 끝나고 저희 펜덕스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파닉스부터 이제 저희 베이직 라인에 대한 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덕스 베이직 라인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쭉 라인업이 2년 9개월 동안 학습할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라인은 지금 이렇게 파닉스부터 여기 파닉스부터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 한국의 교과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7년 동안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습할 부분을 펜덕스에서는 2년 9개월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베이직 라인입니다. 2년 9개월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이 카탈로그 보시면 여기 한 칸, 100, 200, 300 레벨 이 명칭이 쭉 있죠. 한 칸이 한 달 학습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달 학습 분량을 이제 아이들이 정체기 없이 쭉 진행한다면 총 33단계, 2년 9개월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이직 라인은 코스화되어서 프로그램이 아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영역을 한 번에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원장님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축, 이렇게 검정색 라인 아래로 되어 있는 가로축들은 같이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LM600이라고 한다면 expression이라는 교재, 여기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 이 교재와 함께 사용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하게 될 중등 과정, 인터부터 텍스트 8에 해당하는 요 과정을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때부터는 저희가 패키지 구성이 이렇게 2권이 아니라 3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가로축으로 보시면 같이 사용하는 교재에 점을 찍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세로축은 난이도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LM이라는 요 교재는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LM 교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초등 4년 전 과정의 학습을 6칸이니까 이제 6개월 학습 과정이죠. 6개월 동안 학습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닉스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구성과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면 좋을지,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파닉스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최장 5개월 동안 학습을 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파닉스를 오래 학습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펜덕스에서는 5개월 학습하세요 라고 만들었더니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변형을 하십니다. 5개월 완성이지만 파닉스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100부터 시작해서 300까지 학습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400과 500, 이 2권으로 2달 혹은 1달 완성을 많이 시켜주고 계세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펜덕스 교재는 100부터 300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400, 500에서 빠르게 반복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펜덕스 교재들은 이제 특히 베이직 라인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교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어민 동영상 강의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정말 대치동에서 저와 함께 학원 티칭 수업을 하고 있는 원어민들이 작년 초반에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거든요. 학원을 휴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부지런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뭐 예습, 복습, 수업 중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예습용으로 사용하시라는 게 가장 주된 제작의 동기였어요. 목표였어요. 아무래도 준비가 된 학생들이 오느냐, 그렇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장님께서 혹은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티칭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학습 효율성, 성취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습용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작년 코로나 때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실제 줌 수업을 하셨던 분들께서 이게 반드시 꼭 예습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수업 안에서 특히 원어민 강사가 없는 보습학원이나 아니면 교습소에서는 중간중간 이제 그 플레이를 끊어가면서 그 원어민 선생님 영상 설명에 한국 선생님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 혹은 리플레이를 하면서 연습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원어민 영상 강의 활용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파닉스는 아까 그 레벨표 상에 옆에 같이 하는 학습해서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원장님들 아마 상담을 신청해 주셨으면 저희 카탈로그는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카탈로그에 아까 그 레벨표에도 적혀 있지만 R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딩 클럽의 약자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스토리북을 파닉스 단계에서 같이 아이들이 읽고 학습할 스토리북을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요거는 책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스토리 영상, 애니메이션화해서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과 같이 워크시트로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의 워크시트를 같이 첨부해 놨고요. 이제 5권의 파닉스 교재를 하는 동안 일주일에 2권씩 그래서 총 스토리북은 40권이 영상과 문제들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닉스, 저희 펜덕스에서 만들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바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원칙보다 변칙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파닉스라는 점에 착안했던 것인데요. 아마 저랑 상담하셨으며 많은 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제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저도 이제 여기서 펜덕스 교재로 파닉스와 엘렌 교재는 직접 티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티칭을 했던 그 반 아이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학생 중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파닉스 정리가 다 되었다라고 입학 테스트에서 문제풀이에서는 어휘력이나 독해력, 간단한 쓰기 실력은 그 정도는 다 뗐다라고 보여지는 점수를 보였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고 보니까 아이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블렌드 같은 이중자 모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알파벳 하나하나의 소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발음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이제 저희는 단어를 영영 데피니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학원이어서 이런 이유로 파닉스를 좀 빨리 떼보자. 이제 따로 티칭을 좀 해서 수업료를 안 받고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학원에 오셨었어요. 오셔서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파닉스 교재를 21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6세부터 8세까지, 그러니까 그 2학년 아이가 바로 직전 학년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영어 유치원에서 파닉스만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21권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원장님들은 그렇게 다시 되물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뭐 전혀 없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공부하는 방식부터 바꿔줘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닉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보다 변칙이 더 많은 과목인데요. 그래서 파닉스는 알파벳 음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단어 단위로 빨리빨리 뭉쳐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 펜덕스 교재로 파닉스를 굉장히 빨리 끝내시는 교습소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원장님들의 노하우가 한국에 매칭되는 음가를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파닉스를 떼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펜덕스의 파닉스 교재는 파닉스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사실 원칙이라는 개념보다 알파벳의 소리를 빨리 깨치고 그 다음에 단어 단위의 학습을 해서 빨리 읽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단어 이상, 구와 절, 문장 단위의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원어민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파트 1부터 보통 이제 100에서 300 정도는 7분 정도, 그리고 400과 500은 약 10분 내외의 원어민 영상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챕터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숙제로 원어민 동영상 강의 예습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대1 자기주도적 개별 학습을 하는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원어민 영상 강의를 노출시켜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몇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영상 강의 부분에서도 특히 파닉스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막 파닉스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원어민 영상 강의를 이해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자, 펜덕스 파닉스 교재는 일단은 원어민이 영상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의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발음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지 계속해서 원어민 영상 강의와 같이 교재 파트 부분을, 교재 페이지를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의 대화를 100%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어디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아이들이 인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펜덕스 원어민 영상 강의 중 파닉스 레벨은 100%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영상 강의를 보고 학원에 와서 실제 그룹 수업을 하든 1대1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든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혹은 선생님께서 지금 오늘 배울 음가는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말로 한 번 정도는 짚어주셔야 돼요. 이따 뒤에 이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결국 영상 강의는 활용의 목적이 원어민의 발음, 입모양, 그리고 원어민이 그 책에 있는 내용 중 모든 내용, 패스페일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단어를 제대로 숙지해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 파트는 학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원어민이 다 읽고 설명해주고 연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까지 가능하도록요. 그래서 그룹 수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형태는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개별 학습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영상은 하나지만 파트 1, 2, 3 이렇게 페이지 혹은 문제 단위별로 중간중간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파트별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한 파트가 끝나면 선생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점검을 받고 틀린 부분을 다시 들을지 아니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는 것이 오히려 학습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문제풀이가 다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약 5분 내외로 간단하게 채점과 틀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원어민 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싶다. 요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의 마이크는 뮤트로 좀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의 소리와 같이 섞이면 함께 듣고 계신 원장님들께서 이게 소음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업에 활용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제 파닉스 100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저희는 B라는 알파벳부터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에 알파벳 B의 음가 자체에 대한 학습은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냥 단어로 붙여서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단어를 이해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듣게 해서 아이들이 빨리 단어와 음가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예시로 들었던 학생이 이런 거죠. 그 빅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저는 이제 발음 기호로 배우던 세대인데요. 그래서 어지간한 발음 기호를 보여주면 사실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잘 읽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빅이라는 단어다라고 하면 브, 이, 그 이렇게 해서 붙이는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펜덕스에서는 물론 영상 강의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영어 교육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트렌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보다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 시간 자체보다 알파벳 음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단어 단위로 학습시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한국어 발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펜덕스 교재를 쓰시는 원장님 중에 한 분은 여기 교습소고 이제 소규모 단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결과물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부모들로부터 큰 이제 컴플레인 사항은 아니셨다고 해요. 예를 들면 빅이라는 단어 밑에 정말 한글로 빅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되는 질문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은 뭘까요? 발음이죠.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발음하면 어떻게 하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파닉스 교육을 받으셨던 때랑 또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 교육을 받을 때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말 빅이라는 단어, 베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공부해서 이 단어를 책에서 많이 봤어요. 책에서 주로 봤죠. 그리고 많이 써봤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듣고 말하는 기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펜덕스 교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음 레벨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이나 스토리북에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펜덕스 안에서는 이 어휘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 단위에서 학습을 많이 듣고 원어민 발음을 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이 발음, 음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B라는 알파벳을 배울 것인데 이거는 V 소리가 난다라는 게 아니라 비읍 소리가 난다라는 정도는 써주시지는 않더라도 학원에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거나 혹은 학원에서는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학습을 시킬 테지만 가정에서 학부모들은 우리 알파벳 음가들이 한글 음가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 발음 정도는 아이들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교재의 구성인데요. 이렇게 스펠링을 학습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영상 강의에서 원어민들이 실제 발음해주고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TF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true, false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어민이 발음하면 이게 맞게 발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까지 문제풀이가 다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쪽 가장 오른쪽에 보면 파닉스 교재의 모든 챕터에는 이 음가가 반영된 단어가 녹아져 있는 짧은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리딩 클럽이라고 하는 스토리북과는 별개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도 하고 또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이것과 별개로 또 리딩 클럽에서 음가 학습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량과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덕스 파닉스 교재를 채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 Flying Long Vowels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입니다. 펜덕스 파닉스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챕터가 음가가 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벳 B에 대해서 배우면서 앞에 교재 페이지 하나하나씩을 보여드렸는데 장모음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뷰하는 그 포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아이들에게 장모음과 오늘 배운 컨소넌트가 연결되면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닉스 100에서는 이제 컨소넌트와 장모음, 그리고 파닉스 200에서는 주요 컨소넌트랑 이제 단모음, 그리고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나의 알파벳을 배울 때 모음을 붙이는 연습, 또 300에서는 장모음을 배우는데 이제 이중모음, 이중자음이라든지 아니면 자음을 붙이는 연습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는 단위의 연습을 더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포인트가 이제 원어민 영상 강의로 같이 보기도 하면서 여기 보시면 PF라고 마지막에 책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 베이비라는 단어를 음가에 맞게 잘 읽고 있는지, 그리고 뭐 보온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패스를 하면 패스에 체크해 주시고 페일하면 페일에 체크해 주셔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야 되는 파트들이 있다면 영상 강의를 활용하셔서 다시 듣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룹 수업을 하는 학원이라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각 틀리는 게 다른데 계속해서 리뷰를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복습용으로도 아이들이 영상 강의로 집에서 다시 한번 요걸 듣고 본인이 틀렸던 것들을 발음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활용 팁 중에 이제 네 번째가 리딩 클럽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항상 보내드리는 자료 중에는 요 파닉스 단계는 보통 주 5회 수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 5회 한 40분 정도 수업을 하신다면 여기 왼편 상단 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세요 라는 의미였고요.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한 커리큘럼 표상에서 금요일 리딩 클럽이 아까 말씀드린 40권의 스토리북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플레이를 해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고 이제 한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의 워크시트를 가지고 파닉스 음가 학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리딩 컴프레hen션 학습 혹은 보캐블러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뭐 같이 스토리 영상을 시청하고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고 워크시트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도 있고 이걸 1대1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리딩 클럽 활용 자율적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또 부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피킹 실력이라든지 파닉스 음가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은 지금 여기 보시면 파닉스 과목에 대한 Q&A, 질의응답이 가장 많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펜덕스 파닉스는 음가 학습용 교재인가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음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학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제공해드리는 여러 자료 중에 이제 뭐 알파벳을 학습하는 워크시트도 있고 한데요. 요거 좀 빠르게 잘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알파벳 대소문자랑 알파벳 하나하나의 소리를 빨리 깨치도록 하는 연습을 먼저 시키신 다음에 펜덕스 400, 500을 사용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 400과 50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300을 반복 심화 학습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0 교재의 첫 번째 챕터도 알파벳 B 음가를 학습하게끔 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대주제 자체가 컨소넌트가 아니라 롱바울로 바뀌는 거고 이제 음가 하나하나는 안다는 전제하에
하루에 챕터 2개씩 해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어휘량이 늘어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덕스 파닉스는 음과학습용 교재가 맞지만 이것을 단어 단위로 뭉쳐서 발음하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파닉스 어떻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조건 예습입니다. 펜덕스는 예습을 강조하는데요. 저희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대치동이나 되니까 아이들이 예습을 해오지 우리는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대치동 아닌 곳에서 티칭을 해봤지만 또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또 대치동도 숙제를 학원에서 다 해결해주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습을 원어민 영상 강의를 듣는데 펜덕스 그 CR 리딩 교재를 제외하고는 보통 약 7분에서 10분 내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다음 수업에서 배워야 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라는 개념이 예습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다음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알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B라는 알파벳을 배울 것인데 그 소리가 브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수업에서 할 때 아이들의 집중도와 그리고 동기부여되는 것들, 수업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복습보다는 예습 형태로 해주시고요. 예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들이 다 집에서 모든 걸 해오고 학원을 체크하는 방식으로만 가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티칭하시는 것들이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영상 강의 정도 보고 오는, 꼭 문제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하는 그 정도의 학습을 시켜주는 정도의 예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딩 클럽 꼭 해야 하냐? 뭐 선택 사항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펜덕스는 뭐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교재 못 드립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음가 단어로만 학습하던 것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게 문장으로 확장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수업 특성에 맞춰서 파닉스를 좀 빨리 끝내고자 하는 특강반 이게 지금 지난 네, 마이크 뮤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겨울방학 때 많은 원장님들이 펜덕스 교재로 파닉스 정리반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한 달 안에 빨리 좀 끝내고자 하는 이런 특강반의 경우에는 리딩 클럽을 스킵하고 파닉스 진도에 속도를 붙이셔도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우리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의 스토리북 많이 듣고 영상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리딩 클럽은 파닉스 저희 이제 여기 계시는 실제 교재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다 아시죠? 펜덕스는 아이가 수강하는 영상만 오픈해 놓지 않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 오픈해 놓기 때문에 사실 뭐 CR 교재를 하는 아이도 파닉스 영상 볼 수 있고요. 또 파닉스가 아니라 LM 단계로 넘어갔어도 리딩 클럽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클럽은 아이들이 뒤쪽 500, 400, 500 단계까지 가면 스토리가 꽤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대체하는 용으로라도 집에서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건 굉장히 학습 효율이 높으실 거예요. 파닉스 책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만들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뮤발이라는 단어예요. 네. 뷰발이 뭔지 아세요? 저도 사전에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 정확한 이제 자음과 그리고 요 이제 음가들 모음들의 이제 조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단계 자체가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보다는 텍스트를 보고 발음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게 파닉스 책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의 상당수는 단어를 스펠링 암기를 시키고 계시고 단어의 한글 뜻을 다 찾아서 달고 이 단어를 암기를 시키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해두시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쓰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100, 200, 300 요쪽에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거는 보고 좀 가려주세요. 이거를 정말 스펠링 암기나 아니면 단어의 한글 때까지 좀 기억해서 효율적인 어휘인지, 그렇지 않고 정말 발음하는 원리 정도까지만 가르쳐주면 될지, 요거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닉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LM과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M 교재는 초등 정규 교육과정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6개월 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요.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필수 어휘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닉스 이후에 리딩, 본격적인 스토리 리딩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문장 단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다. 즉 문장 패턴 혹은 청크 학습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어민 영상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좀 볼까요? 지금 컨텐츠, 제가 일부러 목차를 이렇게 꺼낸 이유가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문장 패턴, 청크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LM 교재의 두 번째, 두 달 차째 보는 700 교재인데요. 뭐 there is, there아, there was, there were. 그리고 이제 비동사의 부정문을 배운다면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점차 확장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목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차는 이제 요 바로 전 단계 교재에서는 관사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가, 숫자를 세는 방법, 이런 부분들부터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교재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배우게 될 문장에서 주요하게 아이들이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휘 9개를 저희가 미리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휘 듣기 문제 왼편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 챕터 1 해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컨텐츠 여기 앞에 있는 목차 부분에서 there is, there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챕터인데요. 이렇게 문법이 베이스가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문법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말로 의미 단위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 패턴을 보여주는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원어민이 영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LM 전체에서는 설명해 주실 페이지가 딱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어떤 단어가 오게 되는지, 그리고 저기 아래 이제 is인지, are인지, was인지, were인지 이런 것들은 뒤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정도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 후에 원어민 영상 강의가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그림과 같이 좀 매칭하면서 문장 학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고 말해보는 파트도 있습니다. 보시면 언스크램블 되어 있는 문장을 재배열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단어 하나를 힌트를 주며 본인이 문장 한글 해석에 따라서 완벽한 문장을 작성하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두 페이지는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네 문제 혹은 세 문제를 다 해주지는 않고요. 한 절반 정도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채점을 하신 후에 틀린 부분에 대한 개별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룹 티칭은 뭐 원장님 티칭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주로 저는 1대1 개별 학습하는 학원들을 위한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리게 돼요. 틀린 부분은 다시 이제 원어민 영상 강의로 돌아가서 재청취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LM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요, 문법 교재인가요? 라는 겁니다. 사실 문법 목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문장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필수 어휘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학습하게 해서 문장 패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법을 가미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학습을 할 때 강사의 역할은요, 그리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학습을 할 때는
원어민 동영상으로 학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의 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영상을 한번 봤다, 시청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래머 포인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이 학습까지도 아예 시키시는 학원이라면 정오답 체크 후에 간단한 해설, 그래서 이거를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랩실에 그 조교 선생님이 있는 학원은 그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학습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많이 하세요. 엘렘 교재를 어떻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무조건 문장 암기입니다. 제가 엘렘 교재가 이제 600부터 1100까지 있잖아요. 대치동에서요,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걸 3개월 동안 끝내는 수업을 했습니다. 대치동 아이들이라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월수금 30분 수업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원어민이랑, 저희는 이제 원어민이랑 한국인이 같이 티칭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을 파닉스 400, 500을 가르치는 동안 제가 3개월 동안 LM 교재를 가지고 6권을 가르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저는 이걸 6권을 티칭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사전에 입학 상담을 할 때 집에서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내지는 9개 문장은 암기가 된 상태로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부모님께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 아이가 이 문장에,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 문장 패턴을 학습할 때 들어있는 8문장을 오늘 암기했다고 해서 당장 이 아이가 이런 패턴의 문장을 해석하고 쓰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하는 것은 추후에 이 아이가 어휘력이 확장이 되었을 때, 펜덕스 교재를 쭉 학습을 하다 보면 어휘력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데, 그렇게 어휘력이 확장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문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구문이나 패턴을 다양화시켜주는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 암기를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요, 요 LM 교재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미국 교과서 수업을 합니다. 원어민과. 그래서 미국 교과서로 말씀드리면 한 1점대 중반, 파닉스랑 요 초등교육과정 요 부분을 하고 난 아이들이 1점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국내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치면 한 초등 마무리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넘어갔고요. 조금 성취도가 더 좋았던, 기본적인 탤런트가 좀 있었던 학생들은 2점대 초반,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후반에서 2학년 정도 교과서까지도 성취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그 성취도를 보였던 1등 공신이 뭐냐라고 한다면 문장 암기였습니다. 자신감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같이 학습하게 되는 ES라는 교재에서도 똑같은 걸 또 시키는데 아이들이 문법이나 스펠링이 틀리더라도 라이팅할 때 뭔가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니까 흉내낸다고, 우리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학습 성취도가 가장 좋았던 라인은 베이징 라인에서 파닉스 400, 500과 이 LM 라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펜덕스는 왜 예습을 강조할까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예습한 것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그 수업이 복습이 됩니다. 뭐 예습을 완벽하게 해오지 않더라도 수업의 집중도, 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LM 교재랑 같이 학습하게 되는 ES 교재,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교재인데요. 말 그대로 expression, 어떤 표현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스피킹을 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LM 교재랑 같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둘 다 문장 패턴 학습이지만 그럼 무엇이 다르냐? LM 같은 경우는 한글, 우리말이 베이스가 된다면 이 ES 교재는 영어가, 영문이 베이스가 됩니다. A코스, B코스에서 총 13권으로 13개월 학습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펜덕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랬던 건 우리 원장님들의 활용도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예비중 올라가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A코스, B코스 13권을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1월, 2월 동안 다 끝내신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말 해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원장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식 문법을 5학년, 6학년 때 쭉 티칭을 했었는데 그걸 이 교재로 문장화 시키니까 아이들이 쓰고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다. 왜 그런 교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I, you 이런 식으로 그날 배우게 될 문법의 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의 역할은 요 지금 보이는 한 페이지가 하루 학습 분량이거든요. 학원에서의 역할은 이것에 대한 간단한 이 밑에 있는 영문 해석을 우리말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단의 탑재된 이렇게 문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그젠플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1번부터 8번, 다시 1번부터 7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 15문장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학습하게 된 문장을 원장님 혹은 선생님께서 정오답 체크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답풀이까지만 하면 이건 무슨 교재일까요? 문법 교재입니다. 문법 교재가 필요하셔서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희 역시 아이들에게 문법을 학습시키려고 LM 교재와 같이 이 ES 교재를 세팅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문장들을 다시 오답 체크까지가 끝났다라면 여기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문장만 원장님이 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문장을 아이가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 발표는 친구들 앞에 해서도 좋고 아니면 그냥 1대1로 원장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해도 좋습니다. 왜 암기를 자꾸 강조하냐면요. 이 파닉스부터 브릿지까지 13개월 동안 파닉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11개월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인터레벨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펜덕스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할 때 문단 암기를 시키는데요. 문단 암기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문장 암기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저에게 항상 늘 좋은 영감을 주시는 그런 이제 목동 안동에 계시는 원장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원장님께서 처음에 아이들 요거 시켜주실 때 정말 한 3-4문장만 이렇게 암기를 시키려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15문장을 다 암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또 이게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문장 암기가 익숙해지면 암기할 수 있는 문장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풀이 및 암기. 네, 지정받은 문장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ES 교재에 대한 이제 Q&A 질문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암기를. 암기를 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문법책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머라고 하지 저희가 expression for speaking. 자, 우리가 스피킹을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발음과 인토네이션을 제외하고는요. 스피킹을 잘한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원장님 다 답을 아시는데 제가 뮤트해놨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겠죠? 네, 스피킹을 잘하는 비결은 결국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휘와 구문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원어민들이 보통 한 80개에서 100개의 구문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요. 대학 수업을 하는 데는 약 120개 내외의 구문을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자주 활용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문장의 패턴을 빨리 익히면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이 LM과 파닉스, LM 그리고 뒤에 같이 하게 될 브릿지 단계까지는 그 재료를 최대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안동 원장님처럼 15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문장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시켜주세요. 문제 풀다 보면 패턴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영리한 학생들은 답을 금방 찍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암기가 중요하겠죠. 사실 어쨌든 이게 이제 약간 그래머인 유즈랑 교재가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머인 유즈도요. 사실 설명 안 보고 몇 가지 패턴을 이 문제의 패턴을 보고 답을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100점 받고 싶고 정답을 맞추고 싶어서 이걸 생각하면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화된 문제들을 보면서 그냥 답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의 중요성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까지 시키시고 좀 고학년이다라고 하면 간단한 해석 정도는 같이 시켜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브릿지 단계입니다. 브릿지 단계는요. 앞에서 파닉스부터 엘렌까지 짧게는 이제 8개월, 길게는 11개월 풀로 다 학습한 아이들이 초등 6학년 과정, 그러니까 초등 정규 과정을 마무리하는 회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회화에 집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브릿지에는 4대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LM까지가 문장 단위의 리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LM 교재에는 리딩 스토리가 없습니다. 예, 그 스토리 리딩을 해서 컴프레hen션을 학습할 수 있는 레벨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고요. 이제 브릿지 단계로 넘어오면 스토리가 들어가고 컴프레hen션 문제풀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브릿지에서 이게 그 리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네 과목을 다 하지만 회화에 좀 더 집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소나 상황에 대한 조건을 주고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롤플레잉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스피킹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휘 학습을 이렇게 하게끔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제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상황을 지금 주고 있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그날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거나 학습이 되어야 되는 어휘 학습을, 그러니까 펜덕스는 인터레벨까지는 계속해서 어휘 학습을 선행해서 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리스닝 앤 스피킹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얼로그 학습이에요. 아까 이제 키 익스프레션이 반영이 되어 있는 다이얼로그 두 가지가 항상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휘 학습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한글 뜻을 같이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룹 수업을 하신다면 많은 원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A, B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해보게 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안에서 하다가 본인만의 단어, 자기의 영어 이름,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길을 묻는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연습을 시키시기 시작해요. 1대1 학습은 아직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없습니다. 영상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영상 강의를 청취시켜 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과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켜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브릿지 단계부터는 간단한 스토리가 그 주제, 장소나 상황에 부합하는 스토리가 등장하고 이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풀이를 옆 페이지 리딩 컴프레hension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이 브릿지 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서 사실 그렇게 질문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개별 학습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룹 수업을 시키시든 예습용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본 수업에서 아이들 성취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용 활용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파트는 이제 여기까지 파닉스부터 브릿지까지 저희 총 13개월 동안 학습하는 짧게는 이제 12개월이나 11개월도 될 수 있겠네요. 파닉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런 이제 교재 구성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화면 공유를 종료하고 원장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은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수락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 혹은 그냥 이 라인 전체에 대해서 펜덕스에 궁금하신 것, 또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펜덕스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그 뮤트를 풀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아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설명을 잘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원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나의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오픈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요, 질문은 뭐 저와 이제 혹은 저희 펜덕스 카카오 계정으로 개별적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이 베이징 라인에서 이어지는 중등 교과 과정, 인터레벨부터 텍스트 8 여기까지의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 텍스트 저희가 7과 8을 추가로 이렇게 런칭을 하면서 어드밴스드 라인으로 먼저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베이직 라인, 그러니까 텍스트 7과 8은 저희 어드밴스드 라인, CR 교재, 라이팅 앤 스피킹, 리스닝, 뭐 보캐블러리 이런 과정들이 있는 좀 상위 레벨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이 겹칠 때 어떤 아이들을 계속 베이직 라인에 남기고 어떤 아이들을 빨리 어드밴스드 라인으로 넘길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시고 그런 포인트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파닉스부터 해서 이 텍스트 A까지 이 베이직 라인을 활용해서 홍보,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수업을 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사실 펜덕스에 관심 가지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치동 프로그램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베이직 라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참석 신청을 남겨주셨던 원장님들께는요. 저희가 매번 세미나 진행할 때마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다음 주 수요일에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탈 없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는요.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직접 얼굴 뵙고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